근데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요. 고칠 수 없어. 늘 예를 들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를 찬물에 넣고 가스불 켜가지고 끓여봐요. 그러면 그냥 저절로 죽어. 팔딱팔딱 안 하고. 왜? 저절로 길들여서. 근데 팔팔 끓는 물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탁 쳐봐요. 탁탁탁탁 튀어나옵니다. 그죠? 이게 자기도 모르게 타성이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길들어지니까 몸에 배는 거예요. 근데 상대가 딱 지적하면 탁 승질나. 내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가 그래.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아야 잘못된 거를. 왜? 여러 사람에게 지적을 받거든. 은근히. 근데 그거를 고쳐야 되거든요. 왜? 이 세상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쳐야 돼. 빨리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때 딱 고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. 저도. 왜? 인간이다 보니까. 딱 저지르고 나서 이거 아닌데. 그러잖아. 요즘도 양교사한테 얘기 좀 빨리빨리 해봐. 이러거든요. 그래서 또 나왔다. 승질머리하고. 이렇게 합니다. 저도. 요즘에 좀 잘하고 있어요. 어제도 얘기 좀 해주고 할래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. 저거 무슨 또 이 애인 만나러 가나. 립스틱 시켜봤는데 볼 꼴부터 알아봤다. 그래가지고 했는데 딴 데 갔으면 얘기 좀 해줘 할 텐데 뭐라 했어요. 모른 척 딱 누웠죠.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.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. 보이시죠? 그죠? 많이 고치려고 노력해요. 어쩔 수 없어요, 인간은. 부처님 많이 닿으면은 자기 어떤 그 핸디캡을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초하심 자괴문에 난행을 능행하면 신경 여성이요. 자랑을 등사하면 존중 여부리라 한 말 나오거든. 난행을 능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. 단점. 아니죠. 자기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것을 갖다가 고쳐오면, 그죠? 자기를 믿고 공경하기에 신과 같이 안 했어요. 성인처럼 한다 했어. 신경 여성이니까. 그리고 자랑을 능사하면 자기가 잘나는 걸 딱 버리면 뭐예요? 존중 여부리야.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한다 했어. 나는 그래서 그거를 참 진실하게 해줘야 되겠다.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미움받을 각오를. 미움받거든요. 왜 또 그런 말 해? 또 이쁘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해주지.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, 애들처럼.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.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. 유치원생 신앙 방식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. 유치원생 신앙 방식은 늘 때만 있어요. 어리광만 부려요. 이거 주세요. 절에 와서 이거 주세요. 저거 주세요. 지 마음대로 하다가 또 누가 딴짓하면 승질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고.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. 근데 초등학교 좀 낫죠. 그래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또 단체생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혼나겠다 하는 거 아니까 안 할라 하죠. 그 시간 또 뭡니까? 때 쓰죠. 어리광 부리죠. 중학교 가면 좀 나아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. 고등학교 때는 반항만 나오고.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? 예전엔 말 안 들어요. 어느 정도 학교 다니니까. 그때부터 이제 지 아상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거 그러다가 이제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딱 절에 안 와. 이게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. 그게 고등학교 중퇴라.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은 뭐예요?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믿으려 하고 자기 이해 안 되는 것도 이게 의심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이걸 전공을 해보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대학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? 이 연구반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학부 아니 학부. 거기 가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. 이랬구나. 이런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지.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더 재밌으면 대학원에 또 진학하는 거지. 영원히 가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, 자기 인연에 그냥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중퇴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절에서 보세요.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보통 게 신앙 방식을 보면 자기가 싫은 절에는 안 가요. 자기 싫은 절은 뭐겠어요? 자기한테 안 맞춰주는데요. 내가 밖에 가서 강의하면 세게 강의하잖아요. 독서를 품지 않습니까? 좋아하는 보살들은 정말 좋다 해서
한 80% 좋아요. 싫어하는 보살들은 상해성 얼마 꼴보기 싫다 해서 오지도 않아. 거사님도 그래요. 근데 나 좋아하는 보살한테 물어보면 예, 스님 욕 많이 합니다. 뒤에서. 왜요? 내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일상생활 얘기 많거든요. 옛날에는 그런 말도 했어요. 상해 있으면 지 얘기 많이 한다고.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고. 아, 그게 일상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교는 죽은 거 아닙니까? 불교가 일상생활인데.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일체법이 불법이란 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참 잘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좀 성장해보세요. 그리고 자기가 공부돼가지고 자기 남편, 자기 자식, 자기 주위의 인연들 다 구제할 수 있으면 부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실까요? 늘 부처님이 웃고 계시는 거야. 이뿐이 왔구나. 그냥 불교를 제대로 안 배우면 저려면 무섭거든. 네. 부처님은 아무런 그거 없이 공인데 자기가 잘못 생각하시니까 부처님이 화를 내고 있더라. 부처님이 화를 내고 있지 않은데 지 마음이 화를 내고 지 자신에서 자기 혐오가 오니까 화를 낸 것처럼 보이거든. 그죠? 사람이 그렇잖아요.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 하면은 승질 내고 있다 하고 도끼 품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해를 품은 달도 아니고 응? 그것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좋아하면은 스님 오늘 인상이 너무 이뻐 보여요.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쁘긴 뭘 이뻐 죽겠구만.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얼굴에 막 나가지고 그죠? 다 자기 마음이에요. 불교 철학은 뭐 저기 서양 철학도 옛날에는 객관이 먼저 하고 주관을 나중에 했는데 요즘은 주관을 먼저 하지만 이 불교 철학은 주관이 먼저입니다. 그래서 대승 기준으로 하는 대승 불교의 입문서를 보면 뭐 있죠? 처음이 뭐지? 구상차제, 무명업상, 능견상, 경계상 이렇게 나오거든요. 결국은 능견상은 주관이에요. 경계상은 객관이고 주관을 먼저 설정한단 말입니다. 왜? 경계가 와도 내 마음에 그 경계에 대해서 이쁘다 밉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경계가 이뻐지고 미워집니다. 객관세계에 이 사람은 믿고 이쁜 게 없어요.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저기 불교대학에 이제 출강 갔다 왔잖아요. 근데 우리 뭐 크리스피 크림 그 집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도넛에다 차 한잔 먹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야 되게 이쁘게 생겼대.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어이구 저 참 이쁘네 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쁜 아가씨가 있어도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죠. 그리고 아무리 이쁜 비인이 옆에 이렇게 쫙 있어도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거에 몰두한다거나 요즘에도 카톡이나 무슨 뭐 IT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쁜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. 결국은 주관이 먼저예요. 이 불교는 연기거든요. 연애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결국 연기라 하더라도 이 연기를 살리는 것이 공이거든요. 그래서 계속 그 연기를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연애에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결국 내 마음에 의해서 이 경계를 바꿀 수 있거든. 그죠? 좋게 보냐 나쁘냐에 따라서. 그렇죠? 항상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.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스님들이 선사들이에요. 가장 간결하게. 긴 말 필요 없다. 한 칼에 버려버리는 거예요. 핸드폰 매뉴얼 보세요. 장하게 무슨 설명이 돼 있죠. 근데 뭐 요즘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야, 이 단축번호 어떻게 하니?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. 떡 끝이야. 5초면 끝나. 근데 우리는 매뉴얼 봐도 1시간 봐도 모를 겁니다. 깨알 같은 글씨에 무슨 이상한 설명이 돼 있고 또 흥미도 없고 그죠?
그게 바로 선이에요. 저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런 텍스트, 종교의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, 불교의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걸 내 걸로 소화시켜야 되겠다. 오늘 공부도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사실은 오늘 제가 상당히 좀 피곤했거든요. 예. 늦게까지 이제 좀 강의 준비하고 또 유튜브에 또 올린다고. 요즘 그 유튜브 올리는데 야, 좀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. 알아들을까? 불교인들만 알아듣지. 그래서 이제 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제 쉬운 것도 좀 이렇게 일상에 진짜 옛날처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법륜 선생님처럼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어저께 전에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아침에 또 쓸데없이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시간이 가고 근데 또 이제 기도할 시간 되니까 또 눈이 빠리빠리한데 역시 이제 나이는 못 속이겠대요.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조금 더 내가 하고 가야겠다. 근데 다행히 우리 보살님들이 계셔주니까 정말 행복해요. 이게 행복이구나. 10명이 온들, 100명이 온들, 1000명이 온들 그분들이 공부에는 관심 없고 이상한 것만 관심이 와가지고 이상한 교단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? 물론 그것도 방편은 되겠지만 한 번 이루어진 거는 바꾸기 어려워요. 한 번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고치는데 시간이 배 이상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, 지금까지 그러잖아요. 그죠? 우리 어떤 사범대, 우리 어떤 진짜 같이 공부했던 그런 어떤 찌끼미들이 딱 차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법이 똑같아진다는 거죠. 법이 똑같아진다는 것은 형식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근본이 똑같다는 거죠. 근본. 부처님의 정법이 무엇인가. 그걸 제대로 알면은 그 정법에 의해서 이제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취지가 같아야 됩니다. 어느 기업이나 어느 운동단체나 전부 근본이 있잖아요. 그걸 모토라고 하죠. 저명이라 하고 어떤 기본 방침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 오늘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어요. 자, 교재 514페이지